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공단의 임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단단한 임금의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파헤쳐 봅시다. 임금 결정 구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임금은 먼저 인건비, 예산이 배정되고 별도로 실제 집행 가능한 액수로서 총임금비라는 개념을 따로 둡니다. 예, 압니다.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영상을 끄지 마시고 다음에 세 가지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믹스, 커터, 쿠키. 쿠키를 만들어 먹으려면 믹스를 만들고 이를 쿠키 커터로 찍어서 오븐에 구워야 하잖아요. 여기 쿠키 믹스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쿠키 믹스가 바로 공단에 배정된 인건비 예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크기의 쿠키 커터가 있죠. 그중 우리가 허락받은 최대 사이즈의 쿠키 커터가 총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쿠키 커터로 믹스를 찍고 나서 구운 쿠키가 우리 임금인 것입니다. 잠깐 쿠키 커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이 복잡한 식은 사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쿠키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쿠키를 구울 때 찍어냈던 커터가 요정도 사이즈였다. 이게 바로 전년도 총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덩치가 좀 커졌으니 조금 더 크게 찍어서 구워도 되겠다. 이게 바로 증원 소유 인건비입니다. 초임직급 별도 정원 변동은 별도 정원 설명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결정은 쿠키를 만들어 먹는 과정이다. 인건비 예산은 쿠키 믹스로, 총 인건비는 쿠키 커터로. 임금은 쿠키로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충당금. 쿠키를 먹기 위해 기껏 쿠키 믹스를 만들었는데 이 반죽이 너무 작아서 커터로 찍어낼 수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집에 있는 부침 가루라도 가져와서 부어야 하잖아요. 이 부침 가루가 바로 퇴직 충당금입니다. 일단 부침 가루라도 써서 당장 먹을 쿠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부침 가루를 써버리다 부침 가루가 먼저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나중에 김치전도 부쳐 먹어야 하고 파전도 부쳐 먹어야 하고 메밀전도 부쳐 먹어야 하는데 정작 부침 가루가 먼저 소진되고 나면 이를 다 해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방금 말한 김치전, 파전, 메밀전은 바로 우리의 퇴직금, 비연고지 근무자 대부금, 공단 숙소 운영금입니다. 앞으로 몹시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수탁사업에 의한 부족분이었습니다. 수탁사업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쿠키 믹스 자체가 작았던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침가루를 빼먹었던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우리의 퇴출금을 잠식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수탁사업에 의해 신규로 퇴출금이 잠식되는 문제는 줄어들었으나 이미 많이 낮아진 퇴직충당금 적립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탄력정원과 별도정원. 탄력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력정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3급과 4급의 시간의 근무수당을 절감하는 대신 인력을 새로 충원한 것이고 별도정원은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인력을 새로 충원한 것입니다. 이 중 별도정원의 증감은 쿠키 커터 최대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별도정원은 증원 소유 인건비 변동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초임직금 별도정원 변동에 따른 조정으로 그 변동폭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임금 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보다 별도 정원의 임금 지급이 높아서 나머지 직원들의 처우 개선액까지 줄여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탄력 정원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간의 절감으로 인한 재원 인상액보다 보금 승급, 승진에 의한 임금 인상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배가 더 고파져서 쿠키 커터는 더 큰 것으로 찍어내야 하는데 그만큼 믹스가 커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부침 가루라도 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퇴직 충당금이 잠식되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력 정원과 별도 정원을 감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탄력 정원과 별도 정원의 감축 모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식처럼 신규 채용 규모는 별도 정원 및 탄력 정원까지 포함된 현 정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탄력 정원을 감축할 경우 신규 채용의 감소로 증원 소유 인건비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총 인건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년도보다 몸집이 작아짐으로 인해 쿠키 커터 사이즈도 같이 줄여야 한다는 뜻이니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정원을 감축할 경우는 신규 채용이 감소하더라도 총 인건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규 채용은 줄었으나 허용되는 쿠키 커터 최대 사이즈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처우 개선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상여, 비연고 근무 대부금. 공단에서는 그간 비연고 근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었죠. 2021년까지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총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 집회에 해당 인정상여, 즉 대부이자를 총 인건비 인상률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쿠키와 상관없이 누리던 무이자라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 혜택만큼 우리의 쿠키를 쪼개겠다며 족쇄를 달아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비연고 근무 직원들에게 이자를 내게 하고 원래의 쿠키를 챙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족쇄를 모두가 나누어 차는 것이 맞다고 투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 모두들 매달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간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진작에 소송까지 간 끝에 그간 누락되었던 정기상여금,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시간외 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조합원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금액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금액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쿠키 커터 최대 사이즈 결정권은 별개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 계약되면 해당 금액을 총인건비안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올해 비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측에서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텐데 이는 2022년 이후에 지급분이 되므로 우리 모두의 총인건비안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쿠키 커터 최대 사이즈를 결정할 때 이 금액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는 우리 모두의 처우 개선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키게 될 예정입니다. 총인건비 집행률. 총인건비의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정확히 그 인상률만큼이 전부 우리 임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처럼 실제 목표치보다 적게 집행하는 시기죠. 실제로 쿠키를 굽다 보면 쿠키 내의 수분이나 오븐의 온도 등의 문제로 쿠키가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인건비 과다 집행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쿠키의 사이즈가 커질 것까지 생각해서 커터 크기를 조금 줄여 믹스를 찍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단의 집행률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을 보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인상률 대비 집행률이 90%는 항상 넘겼던 것에 비해 우리 공단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동안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과 버퍼를 너무 많이 책정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쿠키가 퍼질 것을 걱정했다면 그동안 쿠키 커터 모양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 쿠키가 어느 정도나 퍼졌었는지를 꼼꼼히 계산해서 결정했어야 했던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18, 19, 21, 22년 동안 미집행된 금액은 약 46억 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19년도의 경우는 수탁사업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과소 집행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실무교섭에서 합의사항으로 총인건비 집행률에 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을 앞당겨서 자녀 복지포인트를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임금 격차. 현재 우리 공단과 건강보험공단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집행률의 문제도 있었으나 별도 정원에 의한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전 영상에서 별도 정원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쿠키 커터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아 처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보험공단은 19년과 20년 사이에 별도 정원을 약 700명이나 감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처우 개선액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일시에 증가된 퇴직자들로 인해 가족수당 지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부분도 한몫했습니다. 반면 우리 공단은 2023년 현재 별도 정원이 225명이어서 감축을 한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의 사례보다는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이 인원조차 그동안 제대로 줄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현재 우리 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우리 임금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며 그 문제가 서서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난마루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이 사안에 더 큰 목소리를 모아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영상이 우리 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